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호사 시험 대비 이태선 민법 클리닉 예비순환 모집 안내 그 강의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민법 클리닉을 기획하게 된 의도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중 강의를 오랜 기간 해왔었는데 이 대중 강의를 통해서 법리라든지 사례 분석 요령이라든지 사례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같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생각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딱 맞는 법학 방법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 클리닉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이 수업 방식입니다. 자, 이게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과제를 이렇게 매번 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제를 좀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이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민법 클리닉의 이제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자, 이번 예비순환 때에는 기출 사례 분석 및 사례 쟁점 추출 요령을 습득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기록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 문제가 요구하는 쟁점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사례를 분석하는 요령이 잡혀져 있지 못한 학생들이 이게 수험 준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를 우선은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 쟁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출 사례를 모범으로 해서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예를 들면 당사자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례 속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숙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분쟁의 실체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의 실상을 좀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쟁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례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사례마다 조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풀이 요령들을 특히 이제 사례의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들을 제가 사례군별로 예를 들면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취득시효 관련한 사례, 무슨 채권자 취소 관련한 사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요령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자신이 푼 사례에다가 적용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례풀이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 요령은요. 강의 진행 부분을 보시면은 강사가 제공한 기출 사례를 각자 기본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사례를 풀어오는데 자, 이 시간은 충분히 써서 그러니까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본서를 좀 참고를 해서 사례를 풀어갑니다. 다만 책을 그대로 뺏겨 쓰는 것은 아니고 책을 보고 덮은 다음에 이제 사례를 서술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있어요. 이 사례 풀이는 애당초 처음부터 실전 시험에 맞도록 분량을 조절을 해서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어떤 것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분량이 실전 시험에 맞도록 그러니까 10점이면은 한 7줄, 8줄 그런 정도의 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과정에서 사례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하고 숙지하는 겁니다. 이게 숙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과제고 사례를 푼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민법 클리닉 등록을 하시면은 이 밴드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우리가 했었던 2002년 민법 클리닉 밴드는 2002년 민법 클리닉 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클리닉 밴드에 보면 이 폴더란이 있습니다. 이 폴더란을 보면 폴더에 각각의 이제 그 자신의 개인적인 폴더를 이렇게 쭉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쓴 답안을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올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이를 화면에다 띄워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각자의 사례 분석과 서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에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다. 아니면 오해가 있다. 잘못 정리가 되어서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자의 답안을 화면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답안을 화면에 띄우게 되죠. 화면에 띄우면서 각각의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그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분석을 조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답안을 화면에 띄우고 그 다음에 정밀한 첨삭을 하는데 문장이 적절치 않은 것,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장황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첨삭을 통해서 답안에 서술되어야 할 간결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방식은 정확하게 이제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가는 정도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그 반은 크게 두 반을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주 1회 반이 있고요. 주 2회 반이 있는데, 자, 주 1회 반은 시간을 좀 늘려서 이 주 2회에 할 것을 한 번에 마무리 짓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주 1회 반은 토요일 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주 2회 반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각각 이제 1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반별 인원은 총 4명입니다. 4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기가 각자의 답안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반별 4명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법 클리닉을 하면서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도움이 또 적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가 민법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업 방식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명에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자기 이해를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사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에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